이대로 괜찮을까? 2028년 늦여름의 새벽, 여의도 넥스트마일 마케팅팀 사무실은 박서진 대리가 내뿜는 한숨과 커피향, 그리고 모니터 불빛으로 희미하게 채워져 있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 위로 다크서클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흘러내려 지친 기색을 더했다. 내일 있을 신기술 발표회 프레젠테이션 준비는 벌써 며칠째 밤샘 작업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책상 한켠에는 할머니의 유품인 낡은 나무 팔찌가 놓여 가끔씩 그녀의 초점 잃은 시선이 머물곤 했다. 다 부질없어? 어차피 내일도 똑같을 텐데. 마지막 카페인 알약을 삼키며 중얼거렸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한 대기업. 처음 품었던 이상과 열정은 조직의 비리와 부조리, 그리고 끝없는 실적 압박 속에서 오래전에 빛이 발했다. 이제 남은 것은 냉소와 무력감,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회사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소망뿐이었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새벽, 마지막으로 슬라이드를 넘기며 발표 내용을 점검하던 서진은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흐려졌다. 짧은 신음과 함께 그녀는 차가운 사무실 바닥으로 쓰러졌다.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마지막 순간 그녀는 언젠가 할머니가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지만 그래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한대이라고 했던 말을 어렴풋이 떠올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서진은 낯선 정적 속에서 눈을 떴다. 아니, 눈을 떴다고 확신할 수 없었다. 몸의 감각은 없었고 주변은 온통 잿빛 안개로 뒤덮여 방향조차 가늠할 수 없었다. 모든 소리가 사라진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묘한 공간이었다. 멀리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 같기도 했고 알 수 없는 속삭임 같은 것이 귓가를 맴도는 듯도 했다. 그때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 시작했다. 익숙한 서울의 빌딩들이 폐허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거리는 아비규환이었다. 거대한 해일이 도시를 덮치고 땅은 갈라져 불길을 토해냈다. 사람들은 서로를 불신하며 짐승처럼 싸웠고 첨단 기술은 오히려 인간을 억압하고 감시하는 도구로 변질되어 있었다. 그 끔찍한 디스토피아적 풍경 속에서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자신의 모습도 보였다. 그리고 그 모든 절망의 끝에서 아주 작지만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희미한 빛을 지키려는 소수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2028년 가을, 모든 것이 시험대에 오른다. 머릿속을 강타하는 듯한 성별도 나이도 알 수 없는 기묘한 목소리였다. 혹은 목소리가 아닌 너무나도 강렬한 예감이었을지도 모른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 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으려 하라. 작은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꾼다. 그 말을 끝으로 시야는 다시 암흑으로 변했고 서진은 격렬한 기침과 함께 현실로 끌려 나왔다. 눈을 뜨자 하얀 병원 천장이 보였다. 옆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링거액이 팔뚝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었다. 급성 심근경색,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 의사는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했지만 서진에게는 그 몇 분 혹은 몇 시간이었을지 모를 기묘한 경험이 단순한 환각이나 꿈으로 치부되지 않았다. 뼛속까지 새겨진 그 생생한 감각과 메시지는 너무나도 선명했다. 퇴원 후 서진은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삶은 불가능했다. 세상은 여전히 똑같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위태롭게 보였다. 웃고 떠드는 사람들의 얼굴 뒤로 언젠가 닥쳐올지 모를 절망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틈만 나면 2028년 가을이라는 문구가 머릿속을 맴돌았고 자신이 본 환상들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내가 뭘 해야 하지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다. 결국 서진은 가장 먼저 입사 동기이자 유일하게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김민준에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민준은 서진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의구심이 가득했다. 서진아, 너 진짜 괜찮은 거냐? 요즘 너무 무리해서 그런 거 아닐까? 정신과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는 게.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두들 그녀가 끔찍한 겸으로 인해 잠시 혼란스러워하는 것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위로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믿어주지는 않았다. 고립감은 생각보다 깊었다.
서진은 자신이 본 것을, 그 경고를 어떻게든 알려야 한다는 절박함에 시달렸다. 하지만 누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것이 뻔했다. 고민 끝에 서진은 익명으로 운영하는 작은 블로그를 개설했다. 잿빛 도시의 속삭임이라는 이름의 블로그에 그녀는 자신이 겪은 임사체험과 2028년 가을에 대한 경고, 그리고 미래의 단편적인 모습들을 조금씩 풀어놓기 시작했다. 문장은 두서없었고 감정은 격했지만 진심을 담으려 했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블로그에 달리는 댓글들은 대부분 조롱과 비난 혹은 무관심뿐이었다. 관종이네, 소설 잘 읽고 갑니다. 종말론에 심취하셨나 봐요? 병원 가보시는 게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건지. 악플들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서진의 마음에 상처를 냈지만 동시에 오기도 생겼다. 그래, 아무도 믿지 않아도 좋아. 하지만 나는 봤어. 나는 알아. 회사 생활도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서진은 예전처럼 일에 몰두할 수 없었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다. 중요한 회의에서도 종종 딴 생각에 잠겨 동료들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회사 내에서는 박 대리가 임사체험 이후로 이상해졌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퍼져나갔다. 특히 실적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마케팅팀 최 이사의 눈밖에 단단히 났다. 최 이사는 서진을 따로 불러 박 대리, 요즘 회사 생활에 집중 못하는 것 같은데 무슨 문제 있나? 개인적인 일로 팀 분위기 흐리고 업무에 지장 주는 건 곤란해 라며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경험을 최 이사에게 설명해봤자 비웃음만 살 것이 뻔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진이 블로그에 올린 글들은 조금씩 다른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자신이 본 환상과 경고를 토해내듯 쏟아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차분하게 사회 현상들과 연결지으려 노력했다. 예를 들어 뉴스에서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원인 모를 대규모 정전 사태, 혹은 AI 기술의 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기사가 나올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본 미래의 단편들과 그것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과 우려를 덧붙였다. 그러던 어느 날 서진의 블로그에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여전히 악플이 대다수였지만 간혹 저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2028년 가을이라 뭔가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혹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와 같이 진지하게 그녀의 글을 읽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서진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김민준도 서진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친구로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서진의 블로그를 몰래 찾아보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역시 서진이 언급했던 위기의 징조들이 현실에서 심심찮게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가 저지대가 침수 위기에 놓였다는 뉴스, 그리고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AI 기술의 발전에 대한 논쟁이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민주는 여전히 서진의 임사체험 자체를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느끼는 불안감과 세상에 대한 우려만큼은 진심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서진아, 네가 블로그에 쓴 글들 가끔 읽어보고 있어. 어느 날 퇴근길 민준이 어렵게 말을 꺼냈다. 솔직히 네가 겪었다는 거 아직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마냥 웃어넘길 일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서진은 아무 말 없이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고마움과 함께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깊은 고독감이 어려 있었다. 하지만 서진의 행동이 회사에 조금씩 알려지면서 위기는 다른 형태로 다가왔다. 최 이사는 서진이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익명의 투서, 아마도 최 이사 자신이 조작했거나 사주했을 가능성이 컸다를 빌미로 공식적인 감사팀 조사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회사 기밀 유출 가능성,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회사 이미지 실추 등 그럴듯한 명목들이 붙었다. 서진은 한순간에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다. 궁지에 몰린 서진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책상 위에 놓인 할머니의 나무 팔찌를 만지작거렸다. 그때 문득 할머니가 생전에 늘 해주시던 말씀이 떠올랐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깜깜해도 네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는 꺼뜨리면 안 된대이.
그 작은 불빛이 길을 비춰줄 때가 꼭 있단다.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는 듯했다. 그래,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내가 본 진실, 내가 느낀 이 절박함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순간 김민준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서진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몰라. 다음 날 회사 내부 감사팀의 최 이사의 과거 업무상 배임 의혹과 부당한 압력 행사에 대한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최 이사는 당분간 서진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보였다. 민준의 소행임을 직감했지만 서진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고맙다는 말 대신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4-2-25 Total characters 8-2-95 최 이사의 위협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서진을 향한 회사 내의 시선은 더욱 싸늘해졌다. 그녀는 내부 고발자 혹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문제아로 낙인 찍혔고 점심시간이면 동료들은 그녀를 피해 슬금슬금 자리를 떴다. 복도를 지나칠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서진은 애써 태연한 척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거의 없었다. 직장 동료도 사회적 평판도 심지어 가족들의 온전한 이해마저도 블로그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소수의 지지자들이 생겨났지만 여전히 대다수는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아직도 저러고 있네. 그냥 조용히 병원이나 다니지. 저 여자 신상 좀 털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익명에 가면 뒤에 숨은 악의는 생각보다 집요하고 잔인했다. 서진은 깊은 고독과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나 혼자 뭘 바꿀 수 있단 말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이 검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덮쳐왔다. 그러던 중 넥스트마일의 하반기 핵심 사업 발표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발표회는 회사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행사였고 마케팅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다. 최 이사는 서진에게 마지막 기회라며 이번 프로젝트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과거의 모든 일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회유했다. 심지어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의 부서로 옮겨주겠다는 당근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서진이 건네받은 발표 자료에는 그녀가 보기에 미래의 위험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버젓이 포함되어 있었다.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AI 기술의 무분별한 상용화 계획, 단기적 이익을 위해 환경 문제를 철저히 외면한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등. 그녀가 임사체험에서 보았던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간 듯한 내용들이었다. 발표의 날짜가 다가올수록 서진의 내적 갈등은 극에 달했다. 동료들의 기대, 회사의 이익, 그리고 무엇보다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개인적인 욕망이 그녀를 짓눌렀다. 이대로 침묵하고 현실과 타협하면 모든 것이 편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자신이 본 그 끔찍한 미래, 그리고 그 속에서 절규하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한단 말인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마음속 작은 등불, 발표회 당일. 수많은 기자와 투자자 그리고 회사 임직원들이 객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서진은 단상 위로 올라섰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스크린에는 최 이사가 승인한 화려한 발표 자료가 떠 있었다. 그녀는 준비된 원고를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문장 읽지 않아 그녀는 갑자기 말을 멈췄다.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 이사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다. 서진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다시 마이크에 입을 열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예상하셨던 내용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엔 없었던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저는 얼마 전 죽음의 문턱에서 아주 기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우리가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의 한 단면을 보았습니다. 객석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서진은 준비된 발표 자료 대신 자신이 겪은 임사체험과 2028년 가을에 대한 경고, 그리고 인류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어떤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는 희망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논리정연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절박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청중은 처음에는 당혹감과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서진의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술렁임은 잦아들고 일부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최 이사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당장이라도 발표를 중단시키려 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쉽게 나서지 못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듯했다. 서진의 발표는 당연히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겼고 결국 회사 관계자들에 의해 강제로 중단되었다. 그녀는 경비원들에게 이끌려 발표회장에서 끌려 나오듯 퇴장해야 했다. 그날 저녁 서진은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비웃거나 결국 큰 사고를 쳤군이라며 혀를 찼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정말로 미쳤다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발표회장에서 끌려 나오던 순간 서진은 분명히 보았다. 객석에 앉아있던 몇몇 젊은 직원들, 특히 김민준을 포함한 소수의 눈빛이 이전과는 다르게 흔들리고 있었던 것을. 그들의 눈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동정이 아닌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한 진지함이 어려 있었다. 며칠 후 서진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작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과 독립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젊은 감독이었다. 그들은 우연히 서진의 발표회 영상을 접했고 누군가가 몰래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린 것이었다. 그녀의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그들은 서진을 만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서진은 이제 더 이상 넥스트 마일의 박 대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시민단체의 사무실에서 혹은 허름한 독립영화사의 편집실에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꾸준히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세상의 거대한 소음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미약했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겠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이야기가 담긴 짧은 영상을 만들어 SNS에 공유했고 어떤 이들은 그녀의 블로그 글을 퍼나르며 작은 토론을 시작했다. 물론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거나 무시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녀의 메시지를 통해 무언가를 느끼고 자신의 삶과 주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더 이상 미래를 바꾸는 거창한 영웅이 되려 하지 않았다. 그저 마음속 작은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그 빛을 필요로 하는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전부임을 깨달았다. 시간은 흘러 2028년 여름의 끝자락에 와 있었다. 여전히 세상은 바쁘게 돌아갔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 치여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연일 폭염과 가뭄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지만 대부분은 금세 잊혔다. 서진이 경고했던 2028년 가을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그녀의 말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다. 서진은 작은 원룸 창가에 서서 멀리 노을 지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손에는 늘 지니고 다니던 할머니의 나무 팔찌가 부드럽게 감겨 있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얻기도 했다. 진정한 자신을 찾았고 세상과 연결되는 새로운 방식을 배웠으며 무엇보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법을 깨달았다. 그녀의 블로그에는 여전히 새로운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었다. 이제는 그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녀의 메시지에 공감한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겪는 작은 변화와 고민, 그리고 희망을 나누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어떤 이는 옥상에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고, 어떤 이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어떤 이는 주변에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었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었지만 서진은 그 안에서 거대한 변화의 씨앗을 보았다. 문득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김민준이었다. 그는 얼마 전 회사를 그만두고 환경 문제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콘텐츠를 만드는 작은 스타트업에 합류했다. 서진아, 잘 지내지? 우리 이번에 새로 기획하는 영상 있는데 내 이야기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시간 되면 한번 볼래?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밝고 활기찼다.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세상의 거대한 시계는 여전히 2028년 가을을 향해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결국 살아가는 사람들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2028년 가을, 아직 시간은 있어. 서진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아주 작은 빛이라도 꺼지지 않는다면. 그녀의 마음속 등불은 여전히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보이지 않는 바람을 타고 어딘가로 퍼져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지피고 있을지도 몰랐다. 미래는 아직 쓰이지 않은 백지였고 그 백지를 채워나갈 패는 바로 그들, 작은 빛들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어쩌면 그것이 그녀가 임사체험을 통해 보고 듣고 깨달아야 했던 모든 것의 진짜 의미였을지도 모른다. 세상의 종말이나 구원 같은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선택하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해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의지에 대한 이야기 말이다. 그 후로 몇 주가 더 흘렀다. 가을의 문턱, 하늘은 더 높아지고 바람은 선선해졌지만 세상은 여전히 불안한 소식들로 가득했다. 국제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뉴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가능성, 그리고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기후변화까지. 사람들은 익숙한 불안감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했다. 서진의 경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잊혀진 옛 이야기처럼 혹은 그저 수많은 불안한 예측 중 하나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서진은 더 이상 조급해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할 일을 했다.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때로는 소규모 강연 요청에 응하기도 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날카로운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사람들도 조금씩 늘어났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전달하느냐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서진은 김민준이 새롭게 시작한 스타트업 사무실을 찾았다. 낡은 상가 건물 한쪽에 마련된 작은 공간이었지만 젊은 직원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민준은 서진에게 그들이 제작 중인 짧은 다큐멘터리 시리즈의 첫 편을 보여주었다. 주제는 일상 속 작은 영웅들. 환경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 애쓰는 평범한 주부, 유기동물들을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자, 그리고 지역사회에 소외된 노인들을 위해 도시락을 배달하는 청년의 이야기였다. 영상은 소박했지만 따뜻했고 보는 이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어때?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건 이런 거야. 거창하진 않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들. 민준이 조금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서진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직접 나서서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어 또 다른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감사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임사체험에서 보았던 작은 빛들이 모여 어둠을 밝히는 모습이 아닐까. 정말 좋다, 민준아. 네가 이런 일을 하게 돼서 기뻐. 다 내 덕분이지 뭐. 민준이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아니었다면 난 아직도 그 빌어먹을 회사에서 영혼 없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나 만들고 있었을걸.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오랜만에 할머니의 사진을 꺼내보았다.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할머니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불안감과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결국 중요한 건 사랑이란다.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단다. 서진은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자신이 본 미래의 환상이 현실이 될지 아닐지는 아무도 몰랐다. 어쩌면 2028년 가을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이 지난 몇 달간 했던 노력들이 헛된 것은 아니라고 믿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진정한 자신을 찾았고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으며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연결 속에서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상쾌한 가을 아침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멀리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평화로워 보였다. 어쩌면 세상은 이미 아주 조금씩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변화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자신의 블로그에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오늘 우리가 심을 수 있는 작은 씨앗들이었다. 거창한 경고나 예언 대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 서로에게 건넬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녀의 글은 더 이상 절박한 외침이 아니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믿음과 희망을 담은 잔잔한 속삭임이었다. 글을 다 쓰고 발행 버튼을 누르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창밖에서는 이름 모를 새 한 마리가 맑은 소리로 지저귀고 있었다. 서진은 가만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어쩌면 저 새소리마저도 세상이 보내는 또 다른 작은 메시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그녀는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으려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희망이었다. 시간은 덧없이 흘러 마침내 운명의 2028년 가을이 시작되었다. 서진의 마음은 예상외로 차분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이제는 그저 결과를 기다릴 뿐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고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지만 서진이 임사체험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급격하고 파국적인 혼란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서진은 작은 환경단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주말이면 도시 숲 가꾸기나 하천 정화 활동에 참여했다. 그녀의 블로그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여전히 활발하게 운영되었고 이제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생각에 공감하며 자발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실천에 동참하고 있었다. 김민준의 스타트업이 만든 영상들은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으며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어느 쌀쌀한 가을날 저녁, 서진은 오랜만에 혼자 한강 공원을 찾았다. 강물은 말없이 흘러갔고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문득 지난 시간들이 꿈처럼 느껴졌다. 과연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은 현실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한바탕 길고 생생한 꿈이었을까? 그때 벤치 옆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리자 한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서툰 걸음마를 연습하고 있었다. 아이는 몇 번 넘어졌지만 울지 않고 다시 일어나 엄마를 향해 환하게 웃었다. 그 순수한 웃음을 보는 순간 서진은 가슴 속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래, 어쩌면 내가 본 미래는 확정된 운명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였을 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어쩌면 자신이 보았던 그 끔찍한 환상은 인류에게 주어진 마지막 경고이자 기회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절망적인 미래를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라는 메시지.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작은 관심과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깨달음. 그 순간 서진은 더 이상 2028년 가을이라는 특정 시간에 얽매일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였다. 미래는 어느 한순간 갑자기 닥쳐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은 휴대폰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접속했다. 그리고 짧은 글 하나를 남겼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손안에 가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고 가꾸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망 대신 희망을, 무관심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모든 순간들이 모여 우리가 꿈꾸는 내일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글을 올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덕분에 용기를 얻습니다.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가 꿈꾸는 미래. 서진은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는 분명 희망의 씨앗들이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이 언젠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그녀는 굳게 믿었다. 그녀의 임사 체험이 가져다준 경고는 어쩌면 특정한 재앙의 예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선한 의지와 연대의 가능성을 일깨우기 위한 깊고 간절한 부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서진은 그 부름에 응답한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였을 뿐이다. 시간이 흘러 2028년 가을도 평범한 다른 계절들처럼 지나갔다. 세상은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지만 서진이 보았던 파국적인 미래는 현실이 되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서진의 경고가 그저 해프닝이었다고 말했고, 어떤 이들은 애초에 그런 일은 일어날 리 없었다고 단정지었다. 하지만 서진과 그녀의 메시지를 통해 작은 변화를 시작했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작은 노력과 선택들이 모여 세상의 물줄기를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았다는 것을. 그들은 거창한 구원이나 기적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 즉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했다. 서진은 여전히 글을 쓰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이 믿는 가치를 위해 살아갔다. 그녀의 삶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 값진 의미와 기쁨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처럼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갈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속 등불은 이제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함께 타오르며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밝게 비추고 있었다.